출마에 관한 소회를 밝히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세 번째 섰습니다. 삼수생입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이제 다시 후보의 자격으로 이렇게 쓰지 않도록 우리 기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기자 출마의 변을 먼저 읽고 또 우리 기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받고 얘기도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봉수입니다. 저는 사람 먼저 시민 먼저인 꿈과 희망의 도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6.13 지방선거 구리시장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출마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9일 금요일입니다. 구리시 선관위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출마와 관련한 저의 소신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구리시청 기자 여러분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시민이 먼저다. 우리는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적폐 세력들이 망가뜨린 민주주의를 점차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사람이 먼저라는 국정 철학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에서도 구현해야 할 시민 철학, 시정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기반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성공시키기 위해 국민의 나라, 시민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리시에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시장이 주도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의 민의는 시민 대토론회, 원탁회의, 마을총회 등 시민들의 집단 지혜가 발현되는 토론과 소통을 통해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은 갈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들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모여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직접 해결하고 집단 지혜를 모아 구리시의 미래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치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항상 시민을 생각하고 우선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시민과 함께 운영하고 집행해가는 구리시 행정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200여 회가 넘는 느티나무 포럼을 통하여 더불어 살기 좋은 구리시, 꿈과 희망이 있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집단 지혜를 모으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제205차 느티나무 포럼에서 개최한 120인 원탁 토론회에 참여하신 시민들이 제안하여 주신 다음 세 가지 명령을 우선적으로 받들겠습니다. 첫째, 시민명령 1호로 도시재생의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낙후된 구리 도심의 도시재생과 마을 공동체 형성, 클린 구리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재생 및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살고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리시를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여는 꿈의 도시, 다정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시민명령 2호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복지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마을 공동체와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복지 사업을 수행하여 행정 중심의 복지가 아니라 시민 중심에 찾아가는 복지,
생활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자족, 자립도시 건설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셋째, 시민명령 3호로 차세대 교육환경 조성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해져가는 혁신교육지구를 다시 정립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순수 교육 예산을 전체 예산의 5%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시민교육이 일상화된 평생교육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20인 원탁토론회에서 시민들의 집단 지혜를 통해 모아주신 수많은 정책 제안들이 있습니다. 대다수 구리 시민이 겪고 있는 일상적이고 불편한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제안으로서 행정 시스템과 예산만을 탓하며 안이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시민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시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바로바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권봉수는 시민들이 제안해 주신 정책들을 100% 수용하여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면 시민들과 함께 다시 집단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모색하고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촛불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구리시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개혁의 주체가 되고 혁신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뛰어난 영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구리시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은 바로 구리시민입니다. 구리시민의 집단 지혜와 참여만이 진정한 개혁과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어 시민의 집단 지혜를 모아내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 먼저 캠프는 개혁과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주역이 되시고자 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눈과 귀를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봉수와 함께하는 시민 먼저 캠프는 평소 구리시의 개혁과 혁신을 생각해오고 실천해오고 계시는 분들을 선대위원장님으로 모시고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집단 지혜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구리시 노인 상담센터를 만들고 이끌어 오셨던 신태식 전 의원님, 청소년 수련관장을 역임하신 고준선 전 의원님, 구리 YMCA 시민사업위원장을 맡고 계신 신금석 회계사님께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시민 먼저 캠프를 이끌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구리 시민 여러분, 구리 시민들과 함께 북풍 한설 찬바람을 맞으며 이룬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를 체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시민의 힘으로 이룬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시민이 먼저인 정책과 지방자치의 균형 발전 정책들을 구리시에서 앞장시켜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시민이 먼저인 구리시, 집단 지혜와 창의로 소통하는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권봉수에게 촛불혁명을 이루어낸 구리시민의 그 열정을 보태해 주십시오. 항상 시민이 먼저임을 생각하고 시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어려운 가운데 하나 부족하고 미력 하나마
이분을 좀 도와서 구리를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이 이제 세 번째 구리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타 다른 후보들이 훌륭한 생각과 훌륭한 자질을 분명히 갖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 권 후보야말로 진정성 있는 후보, 또 우리 도시를 하드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세 번의 도전을 통해서 그 결실을 꼭 이룰 수 있는 분명한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족하지만 우리 권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우리 도시가 정말 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부족함 없는 도시, 시민들이 정말 시민답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 또 특히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그 역할에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후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봐 주셨던 기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렇게 써주신다면 참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대 정신에 가장 적합한 구리시 후보가 누구인가 생각할 때 권봉수 후보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이 돼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서울시하고 성남시가 굉장히 큰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선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호흡해오고 앞으로도 계속 호흡해 갈 수 있는 그런 권봉수 후보가 구리시장이 되면 구리시가 혁신적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오시자마자 삼수다. 네. 기자 여러분들이 좀 안색에 글을 해달라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 출마를 하셨다가 결국은 본인인지 타인인지 출마를 또 포기하셨어요. 안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 네네. 그러면 이번에도 뭐 출마를 또 뭐 본의 아니게 사퇴를 하실지 계속 가실지 뭐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사실관계가 사퇴는 한 적이 없고요. 2014년에도 후보로서 완주를 했고 지금 2016년에는 당시 제가 소속된 정당에서 이제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론조사 경선을 했는데 당시에 제가 66.8% 다른 후보가 58% 정도로 해서 1등을 했지만 저희 당의 정책이 여성과 신인을 우대하기 위해서 가점을 준다라는 정책이 있어서 25% 가점 조항 때문에 제가 출마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하여튼 뭐 그런 부분까지도 뛰어넘어서 그동안 준비하고 고민했던 그래서 시민과 함께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구리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과가 얻으시려고 그러면 첫째 관문이 예비 후보에서 후보가 되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선 그 예비 후보에서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네. 물론 뭐 25% 가산점에서 한 번은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었고 네. 그 전에는 또 뭐 현 시장으로 또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한간에 들리는 말에 소문에 네. 진위 없는 소문이라고 먼저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소문에 보면 현 국회의원이신 윤호중 의원이 한 후보를 밀고 있다. 또 현 그 시의원인 네. 모 후보를 밀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또 사실이라면 혹시 또 그런 게 들은 것이 있는지, 또 그게 또 사실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또 같이 같은 건지. 예. 혹시 만약에 이번에도 그 예비 후보에서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뭐 경선이라든지 어떤 공천에 의해서 혹시 좀 좋은 결과가 얻지 않는다면 거기에 승복하시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변드리면 제가 지금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합의된 규칙, 합의된 룰에 의해서 공정한 절차를 밟은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앞에 질문하신 첫 번째 우리 그 당의 국회의원께서 특정한 후보를 지원한다, 밀고 있다라는 한간의 소문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모독적인 음해고 우리 민주당이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시민들의 촛불혁명을 통해서 지금 정부를 구성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자고 만들어낸 정부입니다. 그런 얘기가 한간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가 몸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윤호중 국회의원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주 토요일 저희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열렸습니다. 당시 우리 윤호중 국회의원께서는 이제 그날 우리 운영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으로 출마할 예정 후보들까지가 다 모인 자리에서 그날 운영위원회 취지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그동안 여러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자는 연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았었고 왜? 그런 잘못된 특정한 루머 또는 그 유언비어의 우려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선을 시작해야 될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각자 소신을 밝히고 아무런 지금 윤호중 의원은 중앙당의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경기도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장으로서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의 경선과 관련해서는 일절 본인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보다 많은 시민들, 보다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게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한간의 얘기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세력들의 음해이거나 이 선거에 있어서 유불리를 따지는 일부 옛날의 구습의 행태, 어떤 특정 보스에 의해서 정해지고 밀실에서 모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에 대한 향수가 있는 분들의 잘못된 지레짐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현재 상간에 떠도는 얘기는 네 분이 예비 후보로해서 경선을 치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세 분, 예비 후보님 빼고 세 분은 현직에 계신 분이고 또 어떤 현직의 어떤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쉽게 얘기해서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어떤 거기에 보완이나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해주시죠. 8년 전에, 그러니까 16년 전에 의원이 돼서 8년 동안의 저 의원 경험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선거를 치르는 현직 시도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직을 떠나서 지난 8년 동안 시민들과 직접 피부로 맞닿아가면서 현장에서 그 8년 동안의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현직 8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교만함 또는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반성 그리고 그에 대한 보완되는 생각들, 대안들을 고민해 왔습니다. 오히려 단순히 지금 현직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생각, 시야보다 폭넓게 시민들과 함께 보냈던 지난 8년간 준비해왔던 우리 구리시를 보다 폭넓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저의 생각들, 대안들을 시민들께 충분히 설득해내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런 현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점을 충분히 커버하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떠나셨다가 네네. 지난번 선거 때 이제 다시 들어가셔서 여성 시민 관점에 이제 지금 또 전 박영수 시장 예. 사모님이 이제 예. 공천 확정이 됐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공천 눈에 그 불만은 있으신 건 아니겠죠? 어차피 당에 저거 예, 그건 뭐 방침이 그랬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지금 당을 떠났다가 지금 당을 다시 들어간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2년 전에도 똑같이 이 자리에 와서 이제 그거는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그 2014년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가 당의 특정한 방침이나 또는 공천 과정의 문제가 아니었고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본 당론이 뭐였냐면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공천권을 없애고 정당 그 참여를 없애는 무공천으로 하자라는 그런 당론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어디 국민의당입니까? 아니 지금은 바른미래당 그쪽으로 가 계신 안철수 대표가 불과 그 선거를 한 보름쯤 앞두고 공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미 그 정당 공천이 배제된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준비해 오고 있던 저로서는 그런 소신에 의해서 계속 이 선거를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그 소신을 꺾고 해야 될 것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이미 그래서 그 논의는 우리나라 이 정치계에서 중앙 정치계에서 그 지방 정치에 있어서 정당 공천 배제라는 부분은 이미 이제 논의가 실종돼 버린 그것이 현실이 되어졌고 그래서 2년 전에 박영순 시장님이 아깝게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이제 직을 상실하고 그 박영순 시장이 야심차게 의욕적으로 그 추진해왔던 GWCC 사업을 경험을 가지고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게 저라는 생각으로 출마를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시에 박 시장님 사모님이 25%의 여성 신인 가점으로 공천 받으셨고 결과는 지금 이제 현 시장에게 그 패배를 안긴 그런 절차였다고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설명이 됐나요? 아니면 안 됐나요? 당이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그러면 당이 네. 있어야 된다고 보신 건가요? 예. 현재로서 그러니까 제도가 중앙에서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제가 무소속으로 정당의 당의 소신 없이 사는 것은 뭐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빠른 감은 있는데 네. 정말 빠른 감 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으신지 아니면 혹시나 당선이 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갖고 구리 시장님이 됐다라고 하면 그걸 이어가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얘기 중에 구리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은 갈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들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모여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자. 지금 다 아시겠지만 GWDC 사업 박영순 시장님께서 10여 년에 걸쳐서 뭐 100억 원 가까운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우리가 야심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뭐 그 일단으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백경현 시장이 들어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척도 안 시키고 또는 청산도 제대로 못하고 어영부영한 상태로 지금 남아있고 아마 그 내년
9월입니까? 내년 8월까지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저는 7월달 시장에 당선된다면 그 과정을 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은 100% 시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가져와야 되고 그 과정에 문제 있는 부분은 손 놓고 지낼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적극적 그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불행히도 그 야심찬 사업이 지난 10여 년간 하는 동안에 후반부 8년은 저는 그런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밖에 나가 있어서 사실은 보다 세밀한 부분, 아시겠지만 그 여러 가지 어그리먼트 자체가 대외비로 보장돼 있어 시민들에게 지금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의회에만 보고된 상태. 그런 부분들을 저로서는 충분히 다 살펴보고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그 일을 추진하셨던 분들과 함께 집단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WDC에서 자유로운 후보네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 지난 8년간의 GWDC 사업은 가장 의욕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온 박 시장님 계시고요. 함께 했던 시의회 또 부분적으로 도와 연관된 각종에서 이제 제가 바깥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일 수 있고 그 객관적인 면에서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우리 구리시의 미래가 단순한 베드타운, 그 GWDC 사업도 추진의 원천적 배경은 우리가 단순한 베드타운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족 자력 기반을 가지기 위한 데서 사업 아이템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 구리시에 필요한,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의 좋은 점, 그리고 기히 이미 이루어놓은 부분을 부정할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그걸 시민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서 슬기롭게 우리 시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마 우리 이 기자님 말씀처럼 비교적 제가 좀 자유스럽죠? 드리는데 네. 열심히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선대위원장님들과 함께 그 여러 가지 지혜 모으고 또 시민들의 또는 우리 여기 계신 기자님들 여러 가지 조언해 주시면 포괄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도움되는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경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지 뭐 일단은. 네. 아무튼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시간 서서 막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오랜만에.